나는 한때 가족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 믿었다.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부모님은 나를 죽었다고 세상에 알렸다. 그 충격이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파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무기 삼아 그들의 탐욕을 채운 거였기 때문이다. 서울의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부터 죽은 자가 되어 살아남아야 할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내가 20살 되던 해였다.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집을 돌보셨다. 나는 유일한 아들로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그 소식에 부모님은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고 친척들에게 자랑을 하셨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미래는 밝아. 그때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대학 생활은 꿈 같았다. 친구들, 파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야망. 하지만 곧 그 꿈은 가족의 그림자 아래 짓눌렸다.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학년 때였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는 은밀히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인들로부터 나중엔 고리대금 업자들까지. 어머니는 밤마다 울며 아버지를 탓하셨다. 이 집안이 어떻게 되라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장학금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과외, 심지어 야간의 물류 창고에서 일까지. 매달 버는 돈을 통째로 집에 가져다 드렸다. 부모님은 고마워하시며 내 덕분에 살 길이 보인다고 하셨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안정된 직장, 그게 내 목표였다. 하지만 운명은 비틀렸다. 졸업 직전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다. 그때 부모님은 나를 불렀다. 민준아, 내가 도와줘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나에게 보험 가입을 권했다. 생명보험에 내 이름으로 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상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 나는 망설였다. 그건 너무 위험한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무너뜨렸다. 내가 안 도와주면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아 결국 나는 서명했다. 10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 수혜자는 부모님. 그날 밤 나는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그 후로 삶은 지옥이 됐다. 나는 취업 대신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일했다. 낮에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밤에는 프리랜서로 코딩을 했다. 피곤함이 쌓여 병이 들었지만 쉬지 않았다. 부모님은 점점 변했다. 더 벌어와. 이 빚이 언제 끝나? 아버지의 말투가 거칠어졌다. 어머니는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 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내가 버텨야 해.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민준이 때문에 집안이 살았어 라고 하시면서도 나에게는 빨리 돈 더 벌어 라고만 했다. 나는 점점 외로워졌다. 친구들은 너 왜 그렇게 야위었어? 라고 물었지만 바빠서 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다. 피곤해 절어 운전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한 발 차이로 목숨을 건졌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아니,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부모님은 없었다. 대신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분들이 연락이 안 돼요. 보험회사에서 문의가 왔는데 사고 소식을 들으시고 나는 핸드폰을 쥐고 뉴스를 검색했다. 청년 기업인 교통사고로 사망. 유가족 충격, 내 사진, 내 이름. 그리고 부모님의 인터뷰. 우리 아들. 갑작스럽게 떠나서 어머니의 눈물이 화면에 가득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죽었다. 부모님이 나를 죽인 거였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들은 사고 직후 나를 사망 처리했다.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민준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빚주들은 보험금을 노렸다. 나는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얼굴을 가리고 새 신분증을 만들었다. 김민주는 죽었다. 이제 나는 박준호였다.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마을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나는 울었다. 며칠 동안. 왜 나한테 배신의 고통이 뼈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곧 분노가 피어났다. 그들이 나를 죽였으니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나는 코딩 실력을 살려 온라인으로 일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한 프리랜서, 나중엔 앱 개발.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가족을 파괴하는 앱 단위,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는 플랫폼. 가족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가족 비밀을 고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나는 돈을 모았다. 밤낮 없이 일해 첫 스타트업을 세웠다. AI 기반의 금융앱, 빚을 추적하고 사기를 예측하는 도구.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모님의 빚쟁이들이 타깃이었다. 앱이 히트치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 얼굴로, 새 이름으로. 첫 해 매출은 10억. 2년 만에 100억. 나는 제국을 쌓아갔다. 사무실은 강남에, 직원은 50명. 언론은 박준호, 20대 억만장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부모님 소식을 염탐했다. 그들은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 집을 샀다. 민준이 덕분에 그 말은 이제 메스꺼웠다. 나는 그들의 삶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다. 그건 너무 쉽다. 나는 그들이 나처럼 고통받게 할 거였다. 후회와 공포로. 먼저 나는 그들의 비밀을 파헤쳤다. 내 앱의 AI가 과거 기록을 뒤졌다. 아버지의 회사 파산, 보험 사기 시도 흔적. 어머니의 은밀한 도박. 그들은 보험금 외에도 친척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민준이 장례 비용으로, 명목으로. 나는 익명으로 그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 고용, 기자 컨택.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서서히 익는 과일이다. 3년째 내 회사는 상장 준비 중이었다. 시가총액 1조. 나는 인터뷰에서 가족의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슬쩍 말했다. 기자들은 궁금해했지만 나는 웃으며 넘겼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집 앞에 섰다. 새로 산 아파트, 고급스러운.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달려왔다.
너 살아 있었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네, 살아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그들은 울며 매달렸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나는 손을 뗐다. 보험금, 잘 썼어요. 제 목숨값, 그들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녹음된 통화, 은행 기록. 이걸 세상에 알릴까요? 아니면 조용히 갚아요. 아버지는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건을 걸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사기를 인정하라. 아니면 모든 게 공개. 그 후 부모님은 무너졌다. 아버지는 자살 시도를 했고 어머니는 병원 신세. 언론은 보험 사기 가족으로 그들을 낙인 찍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제국은 더 커졌다. 5년 만에 억만장자. 하지만 승리는 텅 비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밤마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가족의 사랑을 잃은 대가로 얻은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과거를.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 나의 이복 누나. 그녀는 어렸을 때 버림받았다. 내 엄마 때문에 어머니의 말, 나는 그녀를 찾았다. 30대 중반, 지방에서 홀로 사는 여자. 누나, 저예요. 동생, 그녀의 눈물이 나를 흔들었다. 우리는 함께했다. 그녀의 삶을 바꿔줬다. 직장, 집, 그리고 진실.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성공 파티에서 샴페인을 들며 웃을 때도 가슴속에 빈 구멍이 느껴졌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졌나? 그 질문이 나를 쫓았다. 부모님은 이제 노숙자 신세. 거리에서 나를 본 적이 있다.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지나쳤다. 눈빛만으로. 그 눈에 후회, 그리고 사랑의 잔재가 보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시간이 흘렀다. 내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 됐다. 뉴욕, 도쿄 지사계소. 포브스 커버.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나는 여전히 그 밤을 잊지 못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 세상이 무너지던 그 느낌.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PTSD예요. 배신의 트라우마, 의사의 말, 나는 인정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박준호가 아니라 김민준이 보였다. 죽은 자의 얼굴. 부모님과의 마지막 만남은 비오는 날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아버지? 사기죄로 2년.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있었다. 나는 병실에 갔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대답했다. 여러분이 먼저 저를 죽였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길 바랐어. 보험은. 그냥 거짓말.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을. 하지만 그 순간 분노가 사그라들었다. 피로가 밀려왔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지쳤어요.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아버지가 기다렸다. 민준아, 용서할 수 있겠니?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제게 없어요. 하지만 잊을게요. 그 말 후
나는 그들을 도왔다. 익명으로. 병원비, 작은 집 복수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었다.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준 거였다. 제국은 계속 커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쌓지 않았다. 자선재단 설립. 버림받은 아이들, 배신당한 가족들. 당신의 고통, 이해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 이야기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그 혹이 떠올랐다. 나는 한때 가족의 사랑을 믿었다. 그런데 그 끝에, 이제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덧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빈 의자가 보였다. 부모님의 빈자리.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은 내 혈육이었다. 복수의 대가는 영원한 상실.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정당한가? 나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적을 만났다. 경쟁사 스파이, 내부 배신자. 그때마다 부모님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배신은 피할 수 없어 나는 철저해졌다. 보안 시스템, 충성 테스트. 직원들은 나를 철의 CEO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외로웠다. 연애. 불가능. 내 과거가 무서워. 데이트 상대의 말, 나는 웃었다. 내 과거는 죽었어. 4년 차, 스캔들이 터졌다. 내 정체가 드러날 뻔했다. 기자 하나가 박준호, 실은 김민준, 이라고 물었다. 나는 부인했다.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거리에서. 아버지가 신문으로 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성공했구나. 왜 나는 다가갔다. 아버지, 그는 놀라 돌아봤다. 민준아. 제발, 도와줘. 어머니가 잠 선고. 나는 돈을 줬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후, 어머니는 회복했다. 하지만 관계는 수리되지 않았다. 내가 우리를 파괴했어. 그녀의 원망. 나는 대답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했어요. 대화는 끝났다. 나는 제국으로 돌아갔다. IPO 성공. 억만장자 타이틀. 파티에서 나는 토스트했다. 가족에게 모두가 박수쳤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복수의 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이복 누나의 결혼식. 나는 초대받았다. 동생, 와줘. 그녀의 미소. 그날 부모님도 왔다. 어색한 침묵. 아버지가 다가왔다. 민준아, 미안하다.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하지만 용서의 문은 반쯤만 열렸다. 상처는 영원하다. 제국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나는 지쳤다. 심장 마비 직전의 피로. 의사는 쉬세요 라고 했다. 나는 휴가를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 사고, 배신, 복수. 나는 승자인가? 물결이 답했다. 아니, 그냥 살아남은 자. 돌아와. 나는 변화를 시작했다. 회사 구조 개편,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배신당한 이들을 위한 내 이야기는 여전히 비밀. 하지만 누군가 알아챘다. 옛 친구. 민준이 너지. 그는 안아줬다. 고생했어. 그 눈물이 나를 녹였다. 부모님과 재회. 어머니의 장례식.
제발. 아버지가 울었다. 내 엄마가. 후회해서 나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와 나는 화해했다. 아니, 공존. 내 덕분에 살았어. 그의 말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제국은 번영했지만 나는 홀로. 복수는 나를 구원했나, 파괴했나, 그 질문이 남았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진실의 네트워크. 사기 피해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수천 명이 모였다. 그 안에서 부모님의 이야기가 공유됐다. 익명으로.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어. 댓글들이 쏟아졌다. 힘내. 그 공감이 나를 치유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서히 녹았다. 주말 골프, 저녁 식사. 민준아, 자랑스러워. 그의 말, 나는 고마워요라고.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사고 장면, 보험 서류. 땀에 흠뻑. 경쟁은 치열했다. 라이벌 회사가 해킹 시도. 나는 반격했다. 법정 승소, 그 CEO 파산. 이게 복수인가, 내 속삭임. 아니, 생존. 이복 누나의 아이 탄생. 삼촌이 됐다. 아저씨, 사랑해. 그 미소가 모든 걸 녹였다. 가족의 재정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명절, 빈자리. 이게 끝인가? 성공의 정점에서 위기가 왔다. 주식 폭락. 내부자 거래 의혹. 나의 과거가 드러났다. 박준호, 김민준, 보험 사기 생존작 헤드라인. 세상이 들썩였다. 기자들, 투자자들.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 맞아요. 나는 죽은 자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자유였다. 고백의 해방. 주가는 오히려 상승. 영웅 이야기 언론.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 아버지가 병원에서 미안해라고. 나는 괜찮아요라고. 회사는 회복됐다. 더 강하게. 나는 자서전을 썼다. 죽은 자의 제국. 베스트셀러. 독자들은 울었다. 당신처럼 될게요.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비슷한 것, 아버지의 건강 악화. 나는 곁에 있었다. 민준아, 사랑의 마지막 말.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홀로 남은 나는 제국을 후계자에게 넘겼다. 여행, 봉사. 이제 내 차례야. 삶의 재시작. 하지만 그 혹이 여전히. 나는 믿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는 용서했다로 끝난다. 마지막 날들 나는 서울 거리를 걸었다. 그 아파트 앞, 병원. 추억의 장소. 복수는. 같이 있었나. 바람이 속삭였다. 네, 살아남았으니까. 새로운 사랑. 비슷한 상처 가진 여자. 내 이야기, 알아, 그녀의 포옹. 제국은 영속. 나는 자유. 결국 나는 물었다. 가족이란 배신 후에도 남는 건가? 그 답은 내 가슴에. 영원한 데이 듀티.